예시가 다시 할까요? 네, 그냥 계속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과 이제 이전 연구의 논문에서 항상 제시하는 예시가 정치 보도를 연구하는 분석가가 있을 때 해당 분석가가 그 정치인 버니 샌더스가 뉴스 진행자인 제이크 테퍼에게 화를 내는 이제 사례를 검색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이 비디오 이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이제 비디오를 검색할 때는 객체 감지를 사용하여 두 사람이 있는 장면을 찾고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을 사용해서 제이크 테퍼와 버니 샌더스의 사례를 찾고 그 다음 이제 감정 감지를 사용해서 분노한 반응을 감지하여 최종적으로 이제 해당 사례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불필요하게 모델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인터랙티브한 탐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최적화 이제 쿼리 탐색 전략에 대한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도메인 논리지에 기반한 쿼리 탐색 전략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replacement, input filtering, predicate reordering이 있습니다. replacement는 이제 태스크를 위해서 가볍지만 덜 정확한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해서 이제 속도를 향상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인풋 필터링은 이제 비교적 빠른 태스크의 모델을 사용해서 이후에 사용되는 이제 무거운 모델에 대한 입력을 필터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자면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삽입해서 프레임에서 테이퍼랑 샌더를 먼저 인식하기 전에 얼굴을 먼저 이제 감지한다는 것이 이제 인풋 필터링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디케이트 리오더링인데요. 모델 처리의 순서를 이제 변경하여서 이제 조금이나마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어, 그 해당 논문의 이제 저자는 감정 감지, 이제 아까 예시의 경우 이제 화를 내는 것, 최종적으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감지를 했는데 이제 이 감정 감지의 경우가 이제 좀 더 모델이 셀렉티브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 감지 전에 실행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속도를 높이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논리지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도메인 논리지는 이제 대체 모델을 과거에 사용했거나 어, 유사한 쿼리가 이제 도메인 논리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 또는 쿼리 데이터 세트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가 도메인 논리지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난 감정이 이제 중립적이거나 행복한 감정보다 덜 이제 화난 감정이 덜 널리 퍼진다는 것과 같은 이제 논리지가 어, 포함됩니다. 또한 이제 특정 분야 이제 뉴스, 교통, 스포츠 등 이제 특정 분야에서 파인 튜닝된 모델이 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도메인 논리지 등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쿼리 탐색 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챌린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자가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지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쿼리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이제 트레이드오프, 어큐리시, 레이턴시를 고려해서 최적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100개에 가까운 쿼리 플랜 옵션이 있고 이제 최소 사용자는 어큐레시가 80%의 달성을 하는 이제 쿼리 플랜을 원할 때 이제 성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이 사용자가 그런 최적화를 하려면 도메인 지식과 이제 사용하려는 딥러닝 모델이나 뭐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구축해야 최적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의 목적은 도메인별 지식에 기반한 이제 모델 관계를 표현하고 이러한 관계가 갖는 제약을
완화하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lational hint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 relational hint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검증하고 복잡한 쿼리를 최적화하는 비디오 쿼리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제 최종적으로 릴레이셔널 힌트를 사용해서 이 SQL 쿼리를 완전히 최적화하고 완전히 자동화한 이제 비바라는 시스템을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이 비바랑 이제 이 릴레이셔널 힌트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이 비디오 쿼리의 이제 복잡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데요. 기존 비디오 분석은 이제 어큐러시와 레이턴시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패스트 프록시 모델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가벼운 필터를 사용했으면 이제 비디오 분석의 인덱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ML 모델과 프리디케이트로 이루어진 복잡한 쿼리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존 여러 ML 모델을 사용하여 컴플렉시 쿼리 실행은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전 연구에서 CNN 뉴스 1년치를 비디오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4시간 동안 이제 분석을 했으며 총 $300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프리디케이트 오더, 모델 리플레이스먼트, 데이터 필터 모델을 고려하여 최적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게 predicate reordering, replacement, 이제 filtering인데요. predicate reordering을 이제 고려해서 다시 이제 순서를 바꿨을 때 최대 레이턴시가 5배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5배나 개선되었지만 해당 방식의 문제점이 그 리오더링 조합을 분석가가 현재는 모두 고려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플레이스먼트에 이제 ED는 이모셔널 디텍션이고 OD는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모델을 이제 분석가가 수동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셔널 디텍션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분석가가 바꿔봤는데 이제 어큐레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또 오브젝트 디텍션은 레이턴시가 1.2배 단축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분석가가 수동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 필터링인데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HAAR이라는 이제 얼굴이 없는 프레임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거에 대한 감지 모델이고 이 필터를 적용 시 레이턴시가 오브젝트 디텍션에 비해서 이제 1.5배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이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심은 이제 기준 프레임과 유사하지 않은 프레임을 제거하는 모델입니다. 이 필터를 적용 시 오브젝트 디텍션 대비 레이턴시가 2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여긴 줄어들고 여기 늘어나고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가가 모델의 인풋, 아웃풋 그리고 이 모델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전부 인지해야만 해당 결과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가정을 하나 하는데요. 만약에 이 오더링이 6개, 리플레이스먼트가 2개, 필터링이 2개면은 이제 100개가 넘는 쿼리 플랜 옵션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그 분석가가 매번 수동으로 100개 쿼리 플랜을 이제 고려하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모델 릴레이션십을 말을 하는데요. 논문에서 되게 길게 설명하는데 이전 논문도 보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모델 간의 지금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네처는 이제 모델의 인풋으로 쓰이는 데이터의 어트리뷰트를 말하고요. 이제 클래스는 마지막에 저희가 뽑아내는 아웃풋의 그 클래스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그네처가 이제 인풋이 동일할 때 동일하고 이제 클래스가
같거나 이제 겹칠 때는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다. 이제 can replace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디스조인트 하는 경우까지 따져서 필터로 쓸 수 있다. 앞단에 둘 수 있다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an replace와 can fitter가 이 모델 릴레이션십의 핵심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 이제 릴레이셔널 힌트라는 이제 모델의 관계를 새로 이제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이 릴레이션십의 경우 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먼저 이 모델들을 넣어놓고 이제 이 관계들을 미리 생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크레이트 힌트 해서 이제 이 힌트 릴레이션십을 이제 만드는데 이게 뭐 M이라는 이제 모델을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이제 이 fallback의 disable도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can replace가 이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요. 이제 필터는 이제 앞단에 두는 건데 이 필터의 앞단에 두면서 이제 조건을 둡니다. 어떤 클래스들을 이제 모델에 어떤 클래스들을 사용할지 여기 명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뒤에 이제 좀 더 예시가 있으니까 좀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치인 버니 샌더스가 이제 뉴스 진행자인 제이크 테퍼에게 화를 내는 사례를 이제 똑같이 검색하는데 먼저 이 위에 세 개를 이제 사전에 생성을 해둡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기본 모델이 있는데 이것을 오브젝트 디텍트 좀 더 빠른 모델로 대체하라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펄백이 잠깐 아까 그 생각이 안 나서 이건 나중에 뒤에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동일하게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스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이고 이 can filter는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이제 필터 앞에 이제 레코그니션 전에 이제 페이스 디텍트를 해라. 그 조건은 이제 이 페이스라는 이제 아웃풋만 사용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사용자가 이렇게 쿼리를 썼는데 이 힌트로 인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 비바 쿼리 오티미제이션 이제 아키텍처가 이제 제시되는데요. 이제 차례차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논문이 그 단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제가 다 보려고 했는데 그 앞단의 다른 논문들을 다 살펴보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단계적인 부분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프라인에서 힌트를 생성을 합니다. 이 힌트는 이제 모델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으니 이제 이 모델들에 관해서 힌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이제 이 쿼리는 이제 이 사용자가 이 쿼리를 입력을 합니다. 나는 얘가 화난 거, 얘네 두 명 있고 화난 그 화면이 보고 싶어 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 이제 이 힌트 밸리데이션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can replace와 can fitter를 사용해서 이 쿼리를 바꾸려고 이제 하려고 이제 여기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can replace는 이제 모델의 아웃풋 클래스에 오버랩 겹치는 부분이 유저 쿼리에서 예측된 클래스보다 무조건 같거나 큰 경우에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힌트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an fit 힌트는 이제 겹치는 것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비바가 컨디션 on에서 사용자 지정 클래스의 힌트에 있는지만 검증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이제 이 플랜 쿼리들을 이제 이렇게 교체했으니 이 힌트들이 있었을 때 이제 이 힌트들을 가지고 플랜 쿼리들의 이제 옵션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후보 플랜들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카나리 인풋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좀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 이 사람들이 향후 연구로 남겨놨습니다. 이 카나리 인풋이 어 이제 아까 이 환한 화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그 태퍼나 뭐 아까 다른 이제 사람의 그 영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샘플로 삽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개발 단계에서 문제점은 만약에 그 동영상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질 경우 이제 쿼리 플랜에 해당하는 모든 모델들이 그 사용자가 리콰이어로 요청한 정확도에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 그것이 문제이므로 이제 지금은 좀 질이 좋은 영상을 우리가 조금 선정을 해서 하고 있다. 나중에 이 카나리 인풋에 대한 것도 조금 자동화에 대한 것도 잘 연구할 생각이다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저 리콰이어먼트, 그러니까 유저 리콰이어먼트에는 아까 말한 이제 카나리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도가 몇 프로 이상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 플랜 처음에 옵션이 4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해당 공식들을 맞춰서 뭐 하드웨어에 맞추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 코스트 옵티멀한 플랜을 이제 찾는 공식으로 이제 이렇게 프루닝을 해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 프루닝의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힌트 밸리데이션 인스펙트, 이제 앞에 힌트 단계에서 유저 쿼리에서 원래 모델보다 이제 비싼 모델이 있다면 플랜 생성 단계 전에 이제 미리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루닝 방법들은 이제 전부 조금 휴리스틱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향후 연구로 남겨두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프루닝은 이제 첫 번째로 사용자 어큐레시 요구 사항이 이미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델로 만족되었고 현재 쿼리가 높은 모델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사용자 어큐레시 요구 사항이 어큐레시가 더 높은 모델로 만족되지 않고 현재 쿼리의 낮은 모델로 충족될 때, 그 다음에 쿼리 플랜의 예상 코스트가 특정 모델 이후 이미 이제 다른 통과한 쿼리 플랜들의 코스트를 한참 초과할 때 이제 프루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현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비바 지금 이 아키텍처는 이제 스파크로 처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파이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고요. 이제 비디오 컬렉팅 인덱싱에 이제 이 FFmpeg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 분야가 조금 처음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FFmpeg를 사용해서 파이스파크에 로우 바이트 어레이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모델이 이제 이 모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모델은 이렇게 이제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오픈CV, 사이클런든 수많은 이제 목적과 이제 방식의 디텍션을 이제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이런먼트는 이제 해당 논문이 그냥 GCP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하는데요. 검증할 이제 데이터셋과 이제 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쿼리에 대한 프리디케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힌트가 총 이제 릴레이션십이 몇 개가 생성되냐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어, 표에 이제 쿼리들을 이제 사용해서 비바를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션십에 대한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 뭐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고 뭐 필터를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네, 쿼리 퍼포먼스 향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여기 지금 비교 대상들은 우퍼 PR, 베스트 PR, 그리고 EVA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퍼 PR은 이제 아까 말한 리오더링 방식에서 리오더링을 했긴 했는데 리오더링을 했던 결과 중에서 가장 이제 안 좋은 결과, 리오더링을 했는데도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이제 우퍼 PR이고요. 베스트 PR은 이제 리오더링만으로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EVA는 이제 그 현재 이제 시스템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성능을 지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바는 현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쿼리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 쿼리 퍼포먼스의 성능 측정은 이제 실제 원하는 그 이벤트가 그 프레임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나눕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레임 안에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어, B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프레임 안에 이벤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아스 이게 그 제가 알기로 인구조사 AG랑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젠더, 레이스에 관한 이제 그 분석인데요. 이 바이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트래픽 뉴스, 스포츠 모든 부분에서 비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최종적인 결과로 이제 우퍼 PR 이제 그냥 PR을 진행을 했을 때보다 비바가 최대 성능이 16.6배 이제 더 높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옵티미제이션 레이턴시인데요. 비바는 이제 쿼리 최적화의 이제 실행 시간의 평균 2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20% 최적화 20% 소비는 이제 최근 나온 다른 연구들의 이제 피고, 밀스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들의 시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리스틱 프루닝을 했는데 이 만약에 이 프루닝을 아예 없이 진행을 하면 최적화 시간이 2.1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쿼리라고 이제 가정할 때 입력량이 많아지면 이제 쿼리 최적화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이제 쿼리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논문은 또한 이제 이제 플랜 옵션의 수가 이제 최대 이거는 이제 논문에 표 같은 게 없었는데요. 플랜의 수가 이제 최대 72배까지 차이가 나더라도 옵티마이즈 시간은 이제 모든 쿼리에서 최대 늘어나봤자 이제 50%까지만 이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쿼리가 더 복잡해지고 릴레이션 힌트가 이제 증가하더라도 비바가 나중에 더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어, 주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임팩트 오브 힌트 타입인데요. 이 릴레이셔널 힌트를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이 릴레이셔널 힌트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벤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이제 결국에 어, 비바라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이 릴레이셔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이제 어, can replace with fallback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RP, RPF 그리고 비바까지 최종적으로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베스트 PR과 EV에 비해서 이제 이 뉴스 애널리시스에 대해서는 이제 큰 차이가 막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벤트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이제 비바와 이제 이 힌트 타입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것을 베스트 PR과 EVA에 비해서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트래픽 애널리시스로 데이터를 바꿔서 진행했을 때 큰 차이가 나는데요. 어, 이 베스트 PR과 EVA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가 등장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반면 비바 RP는 이제 어, 줄어든 것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릴레이셔널 힌트가 레이턴시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큐레시에 대한 이제 트레이딩 오프 어큐레시와 레이턴시에 대한 트레이딩 오프에 대한 이제 검증을 진행하는데요.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그 리콰이어로 어큐레시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어큐레시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냐에 대해 EVA와 비바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비바가 이제 뉴스 애널리시스에서도 레이턴시가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제 이 트래픽 애널리시스에는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EVA라는 시스템은 이렇게 리카 그 어큐리시 리콰이어먼트를 올리면 객체 감지 모델을 좀 더 무겁고 정확한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바는 같은 이제 60%부터 같은 쿼리 플랜을 고수를 했어가지고 이제 EVA보다 최대 이제 4.8배까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임팩트 오브 트레이닝 앤 인덱싱이라고 이제 모델을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레이턴시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이 비바 엔드 투 엔드 시스템의 레이턴시는 어떻게 되냐 그것에 관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 지금 시작하는 스타트업 하는 이 시작 부분의 이 차이가 결국엔 이제 비슷해지지만 이 차이가 좀 더 이 차이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이 위에 거를 안 바꿨는데 이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GCP 환경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트래픽과 뉴스에 대해서 똑같이 사용했을 때 이제 그 어, 레이턴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다음과 같은데 당연히 이제 CPU가 더 레이턴시가 이제 크고 이제 0.10달러로 이 비바 V백을 사용했을 때보다 싸다고 하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달러당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표를 나타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보고 사용자가 어,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여러 수러가 포함된 비디오 애널리시스 쿼리에서 최적화 조합에 대한 성능과 어큐레시의 트레이드오프를 수동으로 탐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메인별 지식에 기반해 ML 모델 관계를 표현하는 이제 선언적 인터페이스인 릴레이셔널 힌트를 제안했고요. 이 릴레이셔널 힌트를 도입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더라도 사용자가 쿼리를 다시 또 최적화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모델의 사용과 순서가 쿼리의 성능과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용자가 수동으로 이제 추론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릴레이셔널 힌트를 사용하여 쿼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엔드-투-엔드 비바 비디오 분석 시스템을 설계했고요. 비바는 각 쿼리에 대해서 검증된 힌트를 사용해서 이제 공식적인 변환 집합을 사용하고 이제 추가 쿼리 계획을 생성해서 사용자가 어큐레시에 대한 그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충족하는 최상의 성능 계획을 선택하는 엔드-투-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힌트를 사용하면 여러 컴플렉스 쿼리에 대해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그 오더링을 진행했을 때보다 최대 16배까지 가까이 이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벤트가 있는 케이스랑 이벤트 없는 케이스의 레이턴시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꽤 많이 차이가 나던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데이터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저도 이 트래픽 애널리시스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벤트 그냥 논문 저자가 좀 당연하게 조금 이 이벤트가 없을 때 이제 좀 더 처리 속도가 빠르다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해주세요. 저 질문 있는데 그 릴레이셔널 힌트 부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말씀이신가요? 그 모델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14페이지, 15페이지. 이 릴레이셔널 힌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셀렉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릴레이셔널 힌트가 네. 거기서 지금 모델이 말하는 게 어떤 게 여기서 모델을 지칭하는 건지랑 그다음에 그 15페이지에서 보면은 레이턴시를 프리딕션 하는 게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 새로운 쿼리가 들어왔을 때 지금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 릴레이셔널 힌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모델이 되게 현재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베이스된 모델에서 또 파인 튜닝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용자가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없고 그 사용자가 그 도메인 지식이 확충되어 있다고 확정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선택에 대해서 복잡성이 커지고 이 쿼리 속도에 대한 이제 최적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 릴레이셔널 힌트라는 것을 새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디텍션 기본 오브젝트 디텍션 어떤 모델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완전히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다. 뭐 오브젝트 디텍트 패스트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이 릴레이셔널의 이제 이 can replace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can filter는 이제 face recognition을 이제 수행을 할 때 이 앞단계의 이 페이스 디텍터로 필터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오브젝트 디텍트 패스트가 원래 이제 오브젝트 디텍트보다 이제 빠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리플레이스 함으로 이제 사용자가 여기서 처음엔 그냥 난 오브젝트 디텍트라는 모델을 쓸래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시스템에서 그 오브젝트 디텍트 패스트가 이제 더 빠름으로 자동으로 이제 그 어큐레시를 사용자 요구하는 선에서 해치지 않는 한에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이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었는데요.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감지하면은 그 레코그니션이 좀 더 빨라진다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라는 것으로 이 뒤에 무거운 모델의 입력층으로 페이스 디텍트를 사용하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릴레이셔널 힌트라는 걸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네, 이 코스트에 관한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거가 해석은 안 돼서 읽어봤을 때 이제 잠시만 이거를 정리되나?